이교수의 한국시 읽기 297번은 박주택 시인의 그리고 바람에 수기를 짓는다입니다. 박주택 시선집 5시집 시간의 동공에 나온 시입니다. 21편의 시를 읽고 있는데요. 처음부터까지 쭉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바람에 수기를 짓는다. 박주택. 우리들은 또 이곳에서 바람의 주저함과 폭풍으로 변하는 힘과 옥상에 가라앉은 고요가 마음을 꾸미느라 끙하니 신음을 참는 것을 듣는다. 먼 길에 우리를 떨어뜨려 놓고 고향은 어디로 가셨는가? 여름은 오고 가을은 오고 무덤 밑 뒷동산에 할미꽃은 피셨는가? 다가올 죽음 하나 병실에 누워 저주를 퍼붓다가 이제 막 잠이 들고 죽음보다 앞서온 겨울은 술집을 어성거린다. 저 죽음에 누군가 슬퍼하리라. 백야처럼 하얀 달과 달의 길게 뺨은 혀. 우리는 그것을 기껏 바람의 숙이라고 부른다. 그리고 천천히 대로를 걸으며 생각한다. 눈물에 가라앉고 불면에 고이는 것이 죽음의 전부라면 울컥 이 살아있음이 송구스럽다. 저 죽음이 덮일 것이다. 무엇인가에 덮여 흙으로 돌아갔다고도 말하고 하늘로 돌아갔다고도 말하리라. 그리고 저주가 자탄으로 변하고 용서하는 말로 얼굴이 맑아질 때쯤 영안실 밖으로는 하얀 눈이 내려 슬프디 슬픈 아름다움을 완성하리라. 어떤 분이 돌아가셨죠? 굉장히 가까우신 분이죠. 어, 수기란 말은 이 뜻인 것 같아요. 자기 생활이나 체험을 직접 쓴 기록이죠. 바람의 기록이에요. 그지? 바람이 쓴 거를 쓴 거예요. 그다음에 글이나 글씨를 자기 손으로 쓴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그죠? 음? 그러므로가 문제예요. 그러므로 이 박주택 씨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인데 아주 궁금증을 독자의 궁금증을 불러일으키는 능력이 있어요. 그러므로가 뭐냐고 그죠? 접속사 어, 그러므로가 박주택 시작법을 매력 의미를 독자로 하여금 궁금증을 음, 탐정소설 읽을 때처럼 궁금증과 호기심을 갖게 그리고 계속 유지하게 하는 힘이 있습니다. 굉장히 좋은 능력인 것 같아요. 보통 독자가 읽은 다음에 다음에 어떻게 되지? 다음에 어떻게 되지? 궁금해. 그러니까 물론 들어가기 입구가 물론 입구가 어려워요. 그렇지만 들어가기만 하면 할 수 있는 거예요. 또 하나는 바람의 수기를 짓는다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시인이 작성한 시의 제목입니다. 그 제목에서 바람에 수기를 짓는다라는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되게 그런데 이 수기의 그 주체가 바람이라는 점에서 어? 짓는다는 시를 짓는다, 그지? 동사는 알겠죠? 시를 짓는다 그러죠. 그러니까 어, 짓는다, 시를 짓는다. 에서처럼 동사는 어, 이해가 되는데 이게 시니까 이게 이게 시 작품이니까 그치 짓는다고 말하면 되죠. 이해가 되는데 이 수기의 주체가 바로이라는 점이 또 하나의 궁금증이고 궁금입니다. 그리고 이것도 박주택 씨의 시세계의 대표적인 특징입니다. 응? 그러니까 사람이 주어가 아니라
예, 그것도 사람이 아닌 동물이나 식물이나 무생물이 음, 주체 또 행위의 주체가 된 역시 세계의 대표적인 특징이죠. 그래서 서벌탄 그런 얘기를 좀 했었어. 그죠? 그러니까 즉 음, 발을 할 능력이 없는 우리 타자 이것을 그런 차원을 저 뛰어넘는 예를 들어 바람의 응? 일생을 기록하려는 그것도 바람이 스스로 주체가 되어 말하는 응? 즉 자신이 바람 자신이 직접 손으로 쓰는 글을 시인이 베리에서 그죠? 쓸 뿐이라는 자세를 보여주는 그런 박철 씨의 대표적인 특징이에요. 그래서 이것도 되게 재밌어요. 음. 그래서 봅시다. 진짜 바람의 얘기인가? 우리들은 또 이곳에서 이것도 재밌어요. 우리들이 누구고 또 이것은 누구냐고 또 이곳에서 요거는 금방 해석이 안 될 것 같아요. 그렇지? 또 이곳에서 그러니까 반복되는 경험이라는 거죠. 음, 시인의 경험 단순 하고 특별한 경험이라기보다 시인을 포함하는 우리는 그렇죠. 시인인 나를 포함하는 거죠. 그러니까 나가 아니라 복수의 나죠. 복수의 나. 예? 우리의 경험이며 그리고 또 라는 강조에서처럼 어, 반복된 경험이라는 것입니다. 게다가 이곳에서라는 강조, 장소의 강조에도 주목해야 합니다. 아주 짧은 세 단어인데 엄청나게 많은 정보가 실려 있어요. 이게 다 뭐냐고. 이 세계의 질문에 대한 답변이 이 시를 읽는 동안에 찾아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게 굉장히 흥미롭죠. 그러니까 박주택 시인이 아주 이런 걸 참 잘해요. 어, 독자를 잘 뭐라 그럴까? 아, 잘 바꾼다? 독자들 잘 재미있게 읽게 한다? 그런 점이 참 부럽습니다. 나는 그 거의 관심이 없는데 독자들이 뭘 하는지. 음, 어쨌든 그 내용은 잘 모르겠어요. 이것들은 다 그냥 질문에 속합니다. 중요한 건 뒷부분은 이해할 수가 있어요. 듣는다. 듣는 경험이에요. 근데 뭐를 들었냐면 바람의 주저함 하나, 그 다음에 폭풍으로 변하는 힘 하나, 옥상에 가라앉는 고요 하나. 다 뭐예요? 바람의 다양한 활동이에요. 그지? 바람이 주저하고 폭풍으로 변하거나 옥상에 가라앉는. 그지? 그러니까 폭풍에 불 때, 폭풍우가 불 때, 응? 그 힘을 느끼기도 하지만 사이사이 주저하는 듯한 음, 상태도 있으며 궁극적으로는 폭풍우가 지나가게 되고 나면 옥상에
고요가 가라앉는 것 같은 음? 바람의 형태가 되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그죠? 바람이 이렇게 세 구절로 딱세 구문으로서 폭풍우의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이게 바람의 수기이겠죠? 바람의 이게 어, 물리적으로 물리적인 현상인 바람에 관한 묘사입니다. 그런데 이거는 음, 바람의 수기라고 이건 바람의 수기는 아니죠. 바람이 지가 쓴 건 아니잖아. 라기보다는 음, 뭐예요? 우리 로 묘사된 사람들의 음, 바람, 다양한 폭풍으로 인해 겪은 다양한 바람의 형태에 다양한 객- 음? 객관적, 관한 객관적 표현. 그렇죠? 음. 근데 요 끝에 요게 나와요. 여기까지는 객관적 표현이었는데 마음을 꾸미느라 끙하니 신음을 참는 것. 요거가 이제 요거 마음을 꾸미느라 끙하니 신음을 참는 것. 이게 어, 마지막 행위 1년의 마지막 3행위 시인이 대피라는 바람의 흡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죠? 어떻게 언제 끙 하는 거예요? 이 폭풍과 불다가 폭풍으로 떠나는 힘이 옷장에 가라앉는 현재 고요가 되는 그런 가정을 어, 사람의 입장에서 구체적으로 본다면 이렇게 자신의 삶의 한 부분을 기록할지도 있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을 듭니다. 그렇죠? 근데 갑자기 이연에서 먼 길에 우리를 떨어뜨려 놓고 고향은 어디를 가셨는가? 여름은 오고 가을은 오고 무덤 뒷동산에 할매꽃은 피셨는가? 이 뭐야? 그지? 갑자기 과거, 과거의 네, 고향, 고향을 갑자기 음, 이연의 숙년 다가올 죽음 하나 병실에 누워 저주를 퍼붓다가 병실에 누워 저주를 퍼붓다가 이제 막 잠이 들은 다가올 죽음 하나의 사연과 이어져 관련하여 어, 3년의 관련하여 관련한 음, 사연이라면 이해가 될 수 있습니다. 그치? 그러니까 그 병실에 누워서 돌아가시 직전에 사망 직전에 병실 환자가 어? 우리 어, 깊은 관련이 있는 사람이라면 그것도 친족 관계라면 응?
고향, 생각은 하지 않을 수 없게 그렇습니다. 특히 나가 아니라 내가 아니라 나라는 개인이 아니라 우리라는 신종의 이야기라면 더욱 그러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돌아가시는 분이 있는데 그분하고 관련된 사람들이 모여 있으면 당연히 그 오래전, 그지? 오래전 고향 떠나온 고향을 생각하고 거기에 무덤에 들어가 있는 사람 많겠죠? 그리고 무덤 얘기를 하게 되겠죠? 그러니까 세월이 가고 그게 어디 갔는지 생각해 본다는 거죠. 너무 자연스러운 얘기예요. 그지? 그런데 이게 이제 문제가 뭐냐면 이게 이 시가 그러므로 바람의 수비를 짓는다라는 제목을 가지고 있기에 단순히 예, 어, 고향 환담의 사건에 머무는 게 아니라는 점을 기억하게 합니다. 갑자기 고향 이야기를 한 이유는 뭐 때문에 사람의 흡입라는 관점에 네, 동일하는 관점에서 어울리기 는 뭐라고 할까 내용이기 때문이라고 생각할 수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치? 어, 이런 걸 할 때요. 이런 거 할 때 좋은 게 음, 우리가 박규태 시인의 시를 여러 번 읽었기에 어, 이런 연관성을 더 쉽게 파악할 수 있는데 박규태 시인의 대표적인 특징이 공간 중심 근대 담론을 포함하지만 초월하는 시간 중심의 세계관을 형상상용으로 어, 구축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기 때문에 기억하기에 이 고향 이야기가 사람의 관점에서 다시 읽는다면 시간의 흐름, 그죠? 응? 그쵸? 시간의 흐름을 바람이 시간의 흐름을 상징한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확실한 건 아직 아니에요. 그렇지만 우리는 박적 씨는 좀 알기 때문에 이게 고향 얘기 그냥 고향 얘기 같지 않단 말이죠. 그치? 어쨌든 이렇게 우선 가설을 내려놓고 봅시다. 그래서 다가올 죽음 하나 병실에 누워 저주를 퍼붓다가 이제 막 잠이 들고 죽으면서 곱게 죽는 사람도 있지만 시끄럽게 죽는 사람도 있죠. 그리고 죽음보다 앞서온 겨울은 그러니까 추워요. 추운 겨울에 돌아가시는 거죠. 술집을 어슬렁거린다. 그러니까 고향 얘기를 어디서 했겠어요? 술집에서 했겠죠. 돌아가시는데 좀 오늘 안 것 같아요. 뭐 내일까지는 괜찮을 것 같아요. 막 다 돌아가신다고 모였는데 한밤중에 어, 그러니까 이제 술집에서 했는데 어, 겨울이 춥고 스산한 겨울이라는 걸 느끼는 거죠. 그래서 술집을 어슬렁거린단 말이죠. 여기는 우리의 이야기, 우리의 이야기인데 이제
하자. 나의, 페르소나, 하자. 나의 영상이 시작됩니다. 응? 이건 우리의 경험이죠. 같이 저절을 퍼붓는 거 같이 듣고, 잠든 거 듣고,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술집을 가서 있는데, 나는, 이제 여기 생각하는 거야. 저 죽음에 누군가 슬퍼하리라. 모든 죽음은, 모든 죽음에는 애도가, 따릅니다. 이거는 원시 시대부터, 음, 웬만한 지능을 가진 동물들도 애도의 기간을 줄줄합니다. 어? 이게 생명 현상의 중요한 단어입니다. 어? 즉, 이 생명들은 그런 것 같아요. 어, 필멸의, 필멸의 운명을, 어, 이길 수 없게 하는 죽은 현상 앞에서, 어? 어떻게 해야 돼요? 응? 오온의 문제를 생각하지, 명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지? 누군가 슬퍼할 거예요. 백야는 밤이 어두워지지 않는 현상이죠. 어, 계속 환한 거죠. 백야처럼 하얀 달. 왜 백야처럼 하얀 달이냐면, 여기 모인 사람들은, 어, 달이 지더라도 백야 같은 밤을 보내겠죠. 잠을 잘 수가 없죠. 달에 길게 뺨은 혀. 어, 달이, 백야처럼 하얀 달이나, 달에 길게 뺨은 혀는, 음, 그, 진짜로, 달이 그러지는 않았겠죠? 그 애도하는 사람들의, 뭐, 애도하는, 그지? 애도하는 사람이, 오는, 음, 달, 풍경, 이겠지만, 어? 우리는 그걸 기껏 바람의 숙이라고 부른다. 이게 질문이에요. 이게, 우리는 그것을 기껏 바람의 숙이라고 부른다. 라고, 라고, 죽어가는 가는 자를 위한 애도를 명명하지만, 시인은, 페르소나는 제목에서처럼 그러므로 바람의 수기를 짓는다. 음, 이건 좀 태도가 다르죠? 음, 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기껏 바람의 수기라고 하는 것은 음, 그러므로 하고 이 부사가 접속사하고 부사가 바람의 수기, 바람의 수기 이것도 어려운 말이긴 하지만 를 규정하는 어조가 손이죠. 손이 음,
우리의 그것과 이것이라고 말하는 우리가 정의하는 우리의 그것과 나를 포함하는 무리죠. 나를 포함하는 집단인 우리의 그것과 어, 그러므로 대합하죠. 라고 정의하는 나의 그것이 극적으로 대비됩니다. 그렇죠? 이 시는 바로 이런 대비를 중심으로 연결됩니다. 최근 김정은의 말없이 말하기에서 7, 38, 55의 법칙, 즉, 말, 어조, 제스처, 몸짓, 의사 전달에 있어서 예, 차지하는 비중이 말, 몸짓, 이렇게 크게 차이가 난다고 음, 알려주었습니다. 그러니까 말의 말이 어, 전달 내용을 7% 정도만 어, 제공할 수 있다면 어조는 38%, 몸짓은 12%라는 것입니다. 심리 등 언어 예술은 어, 문자 언어의 국면에서만 작동 가능하므로 하니까 55%의 몸짓을 효과적으로 음, 사용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연극이나 영화나 드라마가 대세인 때입니다. 그죠? 그럼에도 근대 음, 에서는 까지는 7%의 언어 능력에만 의존했습니다만 이제 현대 시에서는 어조 38%의 어조에 음, 어조에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한 그지? 기껏과 음, 기껏과 그러므로 아, 아주 중요한 어조의 대비이며 이 시의 창작 동력은 추동력은 바로 이런 어조의 대비를 지인이 크게 다가가고 있기 때문에 응? 발전합니다. 더 쉽게 요컨대 쉽게 더 쉽게 말하면 그지? 누구나 바람처럼
살다가 죽어가는 인생이라고 일단 했을 것이고, 그렇습니다. 음. 그런데 그 죽어가는 사람에게 깊은 애정이 있는 하자는 기껏 사람의 삶이라고 수기를 쓰고 가는 삶이라는 선언에 동의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러니까 이미 이 죽은 상태에 들어가 있는지도 모를 성자를 위해 그러므로 어,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의 육체뿐만 아니라 영혼을 위해 그러므로 바람의 소리를 지어야 한다고 판단했을 것이라고 추정합니다. 응? 그죠? 이거는 어떻게 하냐면 그 뒤에 그리고 그러니까 것 아닌 그러므로의 태도로 사람의 주기를 기억하는 것이 힘든 것이 응? 적절한 애도의 방식이라고 있기 때문에 다른 행위를 하게 됩니다. 이게 뭐냐면 그리고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하냐면 천천히 대로를 걸으면 생각한다. 그러니까 술 먹다 나온 거죠, 혼자. 대로를 걸으면 생각하는 거죠. 눈물에 가라앉고 불면에 고이는 것. 그러니까 진짜로 애도하려면 눈물에 가라앉고 불면에 고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애도의 과정이 전부라면 기껏해야, 그죠? 그러니까 이런 애도의 과정이 좀 제대로, 제대로 된 것이라도 이런 애도의 과정이 전부라면 이게 죽으면 전부라면 그런 거죠. 살아있는 사람에게, 살아있는 사람이 할 수 있어요. 그지? 되는 것이라도 애도의 과정이 전부라면 그게 살아있는 사람으로서 할 수 있는, 그지? 죽음의 전부라면 그 소리죠. 전부라면 울컥 이 살아있음이 송구스럽다. 그렇죠?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저 죽음이 덮일 것이다. 그거,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뭔가를 덮여요. 그거는, 육체적으로 덮이면 무언가에 덮여. 즉, 흙으로 덮이기도 하고, 또는 기억 속에 덮이기도 하겠죠. 하늘로 돌아갔다. 그거는 이제 기억 속에 덮인 거죠. 라고 말하리다. 그리고 저주가 자탄으로 변하고, 이 저주를 했지만 그분은 돌아가시다가, 이거는 그분이 저주한 거예요. 저주란 단어 앞에 나왔었죠, 한번. 여기 저주를 퍼붓다가. 저주. 음, 저주가 자탄으로 저주를 하다가 마지막에, 이거는 히블로로스가 죽음의 5단계에서 나오죠. 죽음의 5단계. 죽음의 5단계에서 그런다고 그러죠. 저주하고 부정하고 뭐 어쩌고 그런 얘기 나오잖아요. 그거예요. 음. 자탄, 스스로 한탄하는 거죠. 자탄. 보면, 한숨 쉬어 한탄하는 거죠. 받아들이는 거죠. 죽음을 받아들일 때 자탄한다고 볼 수 있죠. 자탄을 변하고,
용서하는 말로, 나중에는 용서하는 말로 얼굴이 밝아진단 말이죠. 그러면 끝났어요. 영안실 밖으로는 하얀 눈이 내려 슬프디 슬픈 아름다움이 완성하리라. 이게 바람의 숙이죠. 이게 바람의 숙이에요. 이 바람의 숙이를 해석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또 시몬 배우에서 찾았어요. 이거 한번 읽어보고 다시 한번 볼게요, 시를. 선을 행한 후에 혹은 예술 작품을 만난 후에 느껴지는 자기 만족은 잘 만들어졌다. 자기 만족은 시몬 배우가 뭐라고 그러냐면 상위 에너지의 손실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잘 됐다가 아니에요. 그런 자기 만족을 하면 상위 에너지가 손실된 거랑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른손이 모르고 있어요. 왼손이 하는 일을 오른손이 모르고 있어야 그런 성경의 귀절이 있죠. 그러니까 실제로 주어진 보상이 무슨 일을 하든 간에 넘치거나 모자랄 수밖에 없는 것과 달리 상상의 보상, 이건 상상의 보상이죠. 이 예술 작품에 하는 거는 상상의 보상이란 말이에요. 그 상상의 보상은 자신의 쓴 에너지와 똑같은 가치를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상상의 이득만이 무한한 어, 노력에 관한 에너지를 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예술 작품이나 선을 향한 행사의 마음속 속에 심리적인 만족, 심적인 보상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말은 뒤에 꽤 있어요. 사람들이 우리에게 빚진 것은 뭘 해줬을 때 그들이 우리에게 줄 거라고 상상한 거예요. 그지? 이게 뭐냐면 뭔가 해줬을 때 선한 일을 했단 말이지. 선행을 했을 때 우리에게 줄 거라고 상상하면서 준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 이는 이는 선행, 어? 환대, 선물 중에서 그의 행위를 뭐로 바꾸는 거예요? 기브 앤 테이크. 응? 근대적인 경제 활동인 거래로 축소시켜 버리는 오류를 범하는. 응? 응? 내가 해줬으니까 너 나한테 해줘. 이런 선행이 아니에요, 더 이상. 어? 그러니까 내가 한 선행이 선행을 상대가 해줄 것으로 기대하는 건 선행이 아니라 상업적인 거래일 뿐이게 되어버립니다. 선물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죠. 음. 그러니까 이는 이는 기브 앤 기브, 기브의 사근대적인 메리다의 한대 선물의 방식과 응? 그리고 영적인 응? 그러므로 어떻게 돼요? 그러므로 마음속에서 그 빛을 탕감해져 버려야 된다. 응? 마음에서 그 빛을 가지고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자기가 탕감해줘야 돼요. 응? 그래서 사람들이 이건 뭘 뜻하냐면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우리의 상상력이 만들어낸 거 다르다. 어? 상대방이 나 다르다는 걸 받아들이는 거죠. 이게 뭐야? 신의 자기 희생을 본받는 거예요. 놀라운 거는 하나 더 있어요. 나 역시 나 스스로 상상한 거가 다르다. 그 사실을 아는 것이 바로 용서다. 다시 올라가서 보면 요거, 요거를 고스란히 위에서 찾아볼 수 있어요. 요거.
응? 그지? 나는 근데 명성사상의 관점에서 어떻게 해요? 그 다른 사람들 기껏 사람의 후기를 뿐이라고 폄하하는 다른 사람들의 예? 근대적인 상상력, 즉 삶과 죽음의 이분법을 기반으로 굳건히 삶의 자리에 서서 죽음을 무시하고 배제하는 상상력에 대항하여 삶과 죽음이 생존하는 어? 세상을 발견하게 되면서 여기서는 알게 되는데 이 용서는 죽어가는 사람을 위한 것일 뿐만 아니라 음, 그 그러므로 사람의 수위를 딛기로 한 시에게도 노력인 게 본단되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영안실 밖으로는 영안실이 아니라 영안실 밖으로는 하얀 눈이 내려 슬프디 슬픈 아름다움을 완성하게 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끝.